24일 화요일도 볼거리가 많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23일 월요일은 좀 심심했었는데 23일 월요일 장중에 요즘에 핫한 종목이 있습니다. 백광소재, 정다운, 마니꺼, 하림 뭐 이런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핫한데 이 결과가 23일 월요일 저녁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 저녁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시간의 거래에 기대감으로 약간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저녁에 나왔는데 23일 월요일 저녁 8시쯤에 확진 판정이 나고 그 뒤를 이어서 경기도 파주와 김포에서 또 추가적인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포에서만 두 번째라고 하고 지금 돼지 열병이 중국만 보더라도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것 같습니다. 주말 내내 돼지 열병 관련주가 그 열병이 음성이 떠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몇몇 봤습니다. 이 돼지 열병이 확진될지 아니면은 음성이 뜰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뉴스와 운에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됩니다. 만약 뉴스가 이렇게 확정 판진을 앞두고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만약에 그게 음성이 뜬다면 당연히 갭상승부터 이 개파락이 시작되면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가지고 뭐 물론 이게 운이 좋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돼지 열병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빨리 잡히고선 더 이상 확산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투자를 해서 돼지 열병이 확산이 되었다. 그리고 추가 신고가 들어왔다. 이걸 잡으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이고 주말과 완전히 승패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돼지 열병 관련주들 뭐 저는 이런 정치 테마주나 대북주나 그리고 이런 어떻게 판정이 되는지 이 결과를 앞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는 종가 베팅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고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다 하더라도 뉴스 발표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오직 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와 잘 맞지가 않고 뭐 장중에 떴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장중에 이때 한번 뜨고선 이때는 장전에 뜨고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뜨고 항상 같습니다. 이때는 장중에 한번 떴는데 이제는 또 장 끝나고선 뜨고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럽긴 하지만 오직 운에 맡기는 투자는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관련주들이 뭐 갭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그 갭상승 정도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만약 갭상승이 뭐 20% 이상 어떤 호재가 뜨던 간에 갭상승이 20% 이상 시작한다면 개인 투자자 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보유를 하면 되겠지만 새로 그 뉴스를 보고선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미 최근에 첫 상승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너무 높은 갭상승이 뜬다면 당연히 첫 상승 때 갭상승이 뜨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너무 높은 갭상승이 뜬다면 먹을 자리가 없어지고 그동안 이 많은 거래대금과 그리고 단타성 물량들 이런 물량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갭상승이 얼마나 뜨는지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물론 저는 이런 종목들은 항상 똑같이 대응을 합니다. 갭상승이 적당한 가격에 뜬 뒤에 이게 눌리기를 기다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5%에서 10% 사이에 출발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시초가 대비 한 2, 3% 빠진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관심을 가졌다가 주가가 계속 빠지면은 매수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주가가 계속 방어해주면서 다시 시초가로 올라온다면 눌림목 매매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를 다시 회복할 때 그게 아니고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지 재미로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요즘에 핫하고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의 돈은 대형주로 몰리고 있고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코스닥의 바이오 그리고 돼지 열병 관련주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만 보시더라도 최근에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떴습니다. 헬릭스미스에 대한 공시가 떴습니다. 우선 딱 차트와 수급만 보겠습니다. 차트와 수급, 공매도까지 보겠습니다. 코스닥 바이오가 보시면은 이 공매도, 일단 헬릭스미스가 최근에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공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보면은 8월 14일부터 이전부터 26만 주, 그리고 꾸준하게 나와서 최근에도 하루에 10만 주씩 계속적으로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매매 비중만 보더라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장중에 호가창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는 이 임상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부 엄청나게 들어왔죠. 딱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최근 한 달간 동향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는 없겠지만 한 달 동안 외국인이 50만 주를 팔고 기관이 30만 주를 팔고 개인 투자자가 8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전부 개인은 아니겠지만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결코 좋은 수급은 아닙니다. 이걸로 무조건 주가의 방향을 판단 지을 수 없겠지만 또 최근에 황금선을 깼습니다. 외국인들은 임상 3상 실패에 모든 것을 걸고 있고,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원래 9월 넷째 주에 임상 3상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에 큰 이슈였습니다. 이 헬릭스미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의 신뢰가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좋은 뉴스가 뜨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발표하는 공시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일부 환자가 약물을 혼용했을 가능성이 발견돼서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약과 그리고 일부 약물 그 혼용 가능성 때문에 엔젠시스 효과가 왜곡돼서 결론을 도출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이렇게 공시를 냈습니다. 보시면 임상 3상 결과가 크게 왜곡돼 명확한 결론 도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망 매물이 나올 것이고 단기간에 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황금선을 깬 상태이고 공매도가 나오고 수급이 악화되고,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 조건부 허가 신청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나중에 11월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와 12월로 예상되는 임상 3상 종료 미팅, 여기서 상세하게 FDA 쪽으로 보고할 예정,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것 같고, 이 종목을 나중에 매수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은 HLB와 똑같이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확 떨어졌다가 당연히 이동평균선이 현재 떨어진 주가에 맞춰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가가 회복을 합니다. 주가가 오를 의지가 있다면 회복을 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황금선을 회복할 때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매도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안 좋고 진짜 이 종목을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떨어진다고 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동평균선을 회복할 때,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면 분명히 먹을 자리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LB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 헬릭스미스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그동안 반등을 했었는데 다시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바이오주들을 보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외국인의 매도가 정말 강합니다. 특히나 코스닥 바이오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공매도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들이 단기간에 아무리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떨어지다가 일정 수준을 지키고 다시 고점을 뚫어준다면 그때 고점 근처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음봉이 뜬 상태, 공매도가 나온 상태,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주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대형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몰리는 이 대형주로 주목을 하시고 이 바이오 종목들은 악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다시 고점을 돌파하거나 이때 다시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과 그리고 돼지 열병 관련주 매매할 종목이 없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